오늘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귀하고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주의력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머무는 곳에 당신의 에너지가 흐르고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서 당신의 인생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주의력을 쏟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삶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모든 생각 하나하나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스마트폰을 계속 확인하며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으며 상대방이 왜 나에게서 멀어졌는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뇌와 몸을 결핍이라는 상태에 중독되도록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필요, 거절감, 무력감이라는 화학적 상태 안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그것이 단지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결핍을 생각하는 순간 결핍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단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추격은 당신을 더욱 깊은 단절감 속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감정을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희망하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 불안한 상태가 어느새 너무나 익숙한 정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내면의 상태가 당신의 성격이 되고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와 일치하는 사람과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흩어져 있고 절박하며 끊임없이 당신 외부의 무언가를 향해 뻗어나갈 때 거울은 혼돈과 부재 그리고 거절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이는 당신이 저주받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생존 모드의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모드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주의력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 생각들, 습관들로부터 주의력을 철회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낡은 자아에게 보내던 신호를 끊고 새로운 자아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뇌는 새로운 패턴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신경계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몸은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싸우거나 무언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낸 바로 그 감정 상태에 머무르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운 결과를 원하지만 과거의 초점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풍요를 창조할 수 없으며 두려움의 파동을 내뿜으면서 사랑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마치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당신의 주의력을 함부로 내어주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과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 당신의 주의력이 어디로 향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몸으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도 아닌 바로 여기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고 중심이 잡힌 온전한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의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팔려고 하는 소음과 산만함, 거짓된 가치의 환상들로부터 당신의 주의력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를지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강력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것을 담을 자격이 없는 낡은 이야기와 사람들에게로 새어나가지 않을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 힘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현실을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무언가를 그저 참고 넘어간다면 당신은 당신의 뇌와 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반복하도록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만약 무례함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반응하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 몇 번이고 자신을 설명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뭉개버린다면 당신은 나의 경계선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내면의 이야기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믿게 되면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당신에게 그대로 반사해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연습하고 있는 당신의 버전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갈등이나 거절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참아내는 순환 속에 살게 되면 그것이 당신의 기준점이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 상태에 적응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처럼 느껴지고 정상처럼 느껴지는 것은 비록 그것이 서서히 당신을 고갈시키고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나를 보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리를 굽히고 부서지고 사과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가?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버리는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생존 모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는 특유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두려움을 비명처럼 외치고 있는데 평화로운 척할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계속 돌리면서 중심이 잡힌 척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입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게 라고 말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에너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옳은 말을 모두 하면서도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그 경계선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한 번의 영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복을 통해 찾아옵니다. 매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나타나는지를 재설계함으로써 그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편안함, 단기적인 평화를 잃을 각오를 해야만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알아차리고 인정받는 대신 당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쪽을 몇 번이고 다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낡은 당신이 거짓된 안전함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할 때조차도 굳건히 당신의 중심에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꾸준히 지켜내는 기준에 맞춰 올라오거나 혹은 떠나갈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노력이 아닌 당신의 에너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기가 아닌 체화된 상태에서 움직일 때 진정으로 당신과 맞는 사람들은 당신을 즉시 알아봅니다. 당신의 가치와 주파수가 맞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마스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태를 바꾸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작아져야만 해라고 말하는 낡은 정체성을 더 이상 연습하지 않을 때 당신의 외부 세계는 그 새로운 신호에 맞춰 재정비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값비싼 교훈을 끌어당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온전한 거울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시험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분노, 두려움, 감사, 사랑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당신의 몸은 화학적 지시를 받습니다. 호르몬이 변하고 뉴런이 발화하며 세포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감정을 더 자주 느낄수록 그 감정은 몸에 더 익숙해집니다. 몸은 그 감정을 기억하고 연습하며 마침내 그 감정 자체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무의식적으로 어제의 것과 똑같은 감정 프로그램에 다시 접속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좌절감을 느끼며 똑같은 결과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면 몸은 그 익숙한 화학적 상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충실히 따라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게 그냥 내 기분인 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도록 연습해온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그 감정 상태가 당신에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오직 그것이 익숙한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결핍, 분노 혹은 궁핍함이 당신의 기본값이라면 삶이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망쳐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안전과 평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즉 스트레스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사랑, 성공, 인정을 쫓으면서도 그것을 오랫동안 붙잡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결핍의 주파수에서 진동하면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고 두려움의 갑옷을 입은 채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외부 현실은 당신의 의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상태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려면 당신의 감정적 특징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과 함께 잠시 머무른 다음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보내고 싶은 신호인가? 감정은 주파수이며 진동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느낄 때마다 당신은 그 에너지를 주변 공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감정을 생성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더 이상 주변 환경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결과가 아닌 원인이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평화를 느낄 것이다. 내 외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체화할 것이다. 더 이상 내 과거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내 기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내면의 전환이 바로 열쇠입니다. 당신이 상태를 바꾸면 당신의 인식이 바뀝니다. 한때 문제로만 보였던 곳에서 기회를 보기 시작합니다. 패닉 대신 인내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삶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당신의 새로운 신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은 저항합니다. 항상 느끼던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쁨, 신뢰, 사랑과 같은 새로운 감정에 손을 뻗는 순간 낡은 화학 물질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가식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낡은 자아가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당신의 감정적 청사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매일 고양된 감정을 연습하고 그 감정 속에서 숨쉬고 그 감정의 상태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무엇이 없는가에서 무엇이 가능한가로 주의를 옮김으로써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당신의 몸은 이 새로운 느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더 익숙해지고 당신의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바로 그때 외부 세계가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고 기회들이 나타나며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이 줄을 섭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않는 낡은 버전의 자신을 연습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나려는 과거의 삶에 감정적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원하는 삶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버전의 당신과 감정적으로 동등해짐으로써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더 나은 기분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이라는 거울을 어떻게 비추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성장에는 쫓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이미 가진 버전의 당신을 체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환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추구라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 성공, 인정을 끊임없이 사냥하며 충분히 노력하거나 충분히 행동하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쫓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당신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추구는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무언가가 저기 어딘가에 있고 그것을 얻거나 증명하거나 억지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상태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그것이 필요해. 나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리감을 더욱 확증하는 현실로 응답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 당신이 감정적으로 연습하는 것, 당신이 꾸준히 체화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필요, 절박함, 혹은 결핍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보내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당신이 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밀어냅니다. 당신이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활한 노력이 아니라 공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미 가진 감정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무언가가 바뀌기 전까지 나는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는 낡은 이야기를 깨부수는 내면의 작업을 이미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업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먹잇감의 흔적을 찾는 사냥꾼처럼 숲을 훑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조율하는 음악가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정밀하고 고요하며 의도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주의력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이미 그것을 가졌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버전의 나는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당신은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결과가 보이기 전에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연습합니다. 창조는 안에서 밖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감이 진정한 작업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조화로운 척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긍정 확언을 외울 수는 있지만 만약 당신의 몸이 여전히 두려움에 중독되어 있거나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거절을 되새김질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호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쫓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끌어당김은 당신의 내면 상태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에서 신호를 찾지 않고 당신 자신이 신호가 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결과가 필요 없어질 때, 왜냐하면 그 감정이 이미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삶은 미묘하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가면 뒤에 숨기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현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아도 기회를 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받기 시작하는 것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와 당신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존재 사이의 간극 속에서 사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저 밖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주파수를 맞추기를, 손을 뻗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를, 사냥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환이 일어날 때 당신은 단지 원하는 삶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삶이 항상 그 추격의 소음 아래에 있는 진짜 당신에게 이끌리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